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제 증권사 앱 쳐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아마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파란색을 넘어서 진짜 화면 전체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잖아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런데 오늘은 어땠나요? 시장이 갑자기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돌변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이번 집중탐구 시간에서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인사이트만 딱 골라내보라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3월 5일 오후 1시에 막 생성된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인데요. 네, 이번 집중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비명을 지르던 시장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오늘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 얽혀있는 요인들을 제대로 짚어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패닉이랑 환희가 이렇게 극명하게 교체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이지 자본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역대급으로 잔인하면서도 다이나믹한 24시간이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네, 오늘의 시장 흐름은 단순히 주가지수라는 숫자가 오르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글로벌 정세에 아주 미세한 기류 변화에 거대한 자본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었죠.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돈이 다시 탐욕으로 돌변하는 모습이랄까요? 맞습니다. 그 과정을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라이브 케이스 스터디는 없을 겁니다. 진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탐욕의 폭발이 한국 증시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네, 아주 폭력적인 수준이었죠. 어제 코스피 12% 폭락 충격에 다들 넋이 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무려 8.51% 상승해서 5,527.05포인트를 찍었어요. 코스닥은 더 심했잖아요. 네, 코스닥은 한술 더 떠서 무려 13.15%나 폭등했습니다. 1,107.13포인트요. 진짜 지옥에서 천당 가는데 딱 하루 걸렸네요. 어젯밤 야간 선물이 8% 폭등할 때부터 이미 심상치 않긴 했습니다. 장중에는 급기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잖아요. 그렇죠. 차가 너무 과속해서 엔진이 터질 것 같으니까 강제로 5분 동안 휴게소에 세워둔 거잖아요. 떨어질 때 브레이크 고장났었는데 오를 때도 급발진을 해버린 엄청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의 반등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거대 자본이 움직였다는 거군요. 네,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좀 오르겠지. 이런 수준의 기계적인 기술적 반등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그럼 왜 어제는 그렇게 심하게 빠졌던 걸까요? 전일 한국 증시를 끌어내렸던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특정 기술주로 돈이 너무 몰려있던 쏠림 현상이었고요. 아, 반도체 쪽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의 구조적 한계, 즉 유가 급등에 대한 취약성이었죠. 그런데 그 지정학적 악재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살짝 들릴 기미를 보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돌덩이가 들리자마자 시장 밖에서 웅크리고 대기하던 거대한 기관 자금이랑 유동성이 댐 터지듯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 터져나온 물줄기가 어디로 향했는지 보니까 시장에 진짜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섹터가 제일 강했죠? 제조업 섹터가 무려 17.07%, 의료 정밀 섹터가 15.71%나 치솟았어요. 엄청난 수치네요. 특히 시장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건 역시 대형주들이었죠. 삼성전자가 18만 9,800원으로 10.22% 급등했고요. SK 하이닉스도 10% 올랐죠? 네, SK 하이닉스가 93만 4천원으로 10.01% 올랐고 삼성 SDI도 나란히 10.54% 튀어올랐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 자본의 푹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투자자들 심리예요. 어제 막 폭락할 때 커뮤니티 보면 코스피 폭락한다 했제 이러면서 신났던 비관론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어제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오늘 13% 폭등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조용해졌어요. 어제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 진짜 이불킥 하셨을 겁니다. 비관론자들이 하루 만에 입을 다물었다는 거, 그게 바로 펀더멘탈 무시한 공포 매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어제 폭락을 붕괴로 본 게 아니군요.
당연하죠. 스마트머니, 즉 거대 자본들은 외부 충격 때문에 벌어진 초대형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해석한 겁니다. 할인 행사다 이렇게 본 거네요. 악재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만 던져주면 돈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시켜준 셈이죠. 네, 한국 시장은 이렇게 불을 뿜었는데 시선을 미국이랑 글로벌 무대로 돌려보면 온도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미국 S&P 500은 0.78% 올라서 6,869.50, 나스닥은 1.29% 올라서 22,807.48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다우존스는 0.00%, 아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한국처럼 10%씩 미쳐 날뛰는 광기는 아니었지만 훈퉁은 확실히 불었죠. 이 분위기 반전을 만든 진짜 트리거가 도대체 뭡니까? 모든 반전의 시작은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 극적으로 축소됐다는 데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요? 네, 쉽게 말해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비용 같은 거죠. 가장 큰 공포가 뭐였죠? 미국과 이란의 확전 우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 물밑 접속설이요? 거기다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강력한 안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제3차 세계대전은 피했구나 하고 안도감이 든 거네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먹구름이 걷히니까 투자 심리가 단번에 녹아내린 겁니다. 전쟁 공포가 줄어드니까 돈의 흐름 바뀌는 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섹터 로테이션이 강하게 일어났죠. 네, 금고에 숨어있던 자금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튀어나와서 AI랑 기술주로 막 쏠렸어요. 테슬라 관련 반도체 주식들, 나스닥100, 그리고 MSTR이나 SW 같은 주식들로 돈이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제 방산주나 에너지주로 대피했던 돈들이 하루 만에 위기 끝났어. 그럼 다시 기술주 사러 가자 하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웃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엇갈린 행보를 보였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유럽 상황 보셨어요? 독일 DAX 지수는 0.98% 하락했고 영국 FTSE 100 지수도 2.11%나 떨어졌어요. 일본 니케이 225 역시 0.98% 하락 마감했고요. 똑같은 지구촌 뉴스인데 왜 유럽과 일본은 우울했을까요? 아, 왜 그런가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방산지들만 홀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시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일본은 또 엔화 약세라는 고유의 별수가 있어서 독자적인 하락세를 탄 거고요. 정확합니다. 중동 평화 무드가 한국 같은 기술 수출국엔 엄청난 호재지만 유럽엔 당장 밥그릇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이 세상 혈관을 타고 어떻게 흐르는지 그 진짜 민낯을 보려면 주식 밖의 시장, 즉 FICC 시장을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쇼윈도우라면 FICC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진짜 도매 시장이죠. 청취자 여러분을 이 은밀하고 강력한 시그널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원유입니다. 이란의 에너지 인질 작전 때문에 오일세 유가가 16%나 수직 상승했었죠. 네, 근데 지금 WTI 원유 가격이 77.10달러로 2.62달러 오르긴 했지만 상승세 속에서도 협상설 덕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유가야말로 지금 시장 심장박동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당장 최악의 대참사는 미뤄졌다고 시장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FICC 데이터 보다가 완전히 경제학 상식을 뒤엎는 기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시장이 불안하면 금을 사고 긍정적이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보통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런데 지금 금값이 18달러 상승해서 10만 3천 달러 선을 기록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비트코인도 1240달러 급등하면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 정말 이례적인 수치네요.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은 가격대에서 같이 급등하는 이 혼돈의 유니버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두 가지 거대한 심리가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이 오르는 건 여전히 중동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에 대한 방어 심리 때문이고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 급등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ETF로 순유입이 계속되면서 잉여 유동성이 찰랑찰랑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죠. 지정학적 위기라는 돌덩이만 치워주면 분출할 용암 같은 자금들이 대기 중이라는 거네요.
결국 돌고 돌아 또 유동성입니다. 환율 시장 시그널도 이걸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0.6에서 마이너스 0.32로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5.30원이나 뚝 떨어져서 1,445원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환차익도 노릴 겸 아시아 신흥국, 특히 한국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는 메커니즘인 거죠. 어제 폭락으로 한국 초우량 기업들이 박앤세일 매대에 올라가니까 거침없이 돈을 밀어넣은 거군요. 지정학적 안도감과 겹치면서 한국이 최적의 사냥터가 된 겁니다.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네요. 그럼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단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지표들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당장 3월 5일 오늘 밤에는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원유 재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대기 중이잖아요. 네, 미국 내수 경기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체력 테스트가 될 겁니다. 내일 3월 6일은 더 중요하죠. 한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오고 전 세계가 숨죽이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게 예측치가 5만 8천 건이거든요. 직전이 13만 건이었는데 반토막 이상 나는 거네요. 실업률 예측치는 4.3%고요. 다음 주 3월 10일에서 11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1분기, 4분기 GDP 발표도 있죠. 네, 그리고 대망의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왜 지금 이렇게 치명적인 걸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시장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급격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5bp 상승해서 4.094%입니다. FOMC 매파 기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또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계속 한국 시장에 머물러 줄지 모니터링하는 게 진짜 관건이겠네요. 네, 그 흐름이 꺾이는지 아닌지를 아주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12% 폭락에서 하루 만에 극단적인 환희, 13% 폭등으로 돌아선 시장. 그 뒤에는 기술주와 유동성의 거대한 힘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쥐락펴락한 중동의 지정학적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하루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료들을 가만히 곱씹어보면요.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실적보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접 촉설 또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같은 지정학적 소문 하나에 십수조 원의 글로벌 자본이 순식간에 이동했잖아요. 네, 실적이 아니라 소문이 돈을 움직였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시간보다 국제 정치 뉴스의 행관을 읽는 능력이 현 시대 투자자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은 아닐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가장 윗줄에 두어야 할까요? 정말 묵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화두입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집중 탐구 시간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